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같은 경우는 일단 결국에 지금 이제 그 최상병 특검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특검 두 가지를 결국에 좀 상정을 했죠. 네. 단독으로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여야 그래도 좀 합의가 좀 있었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5월 2일 날 자기들이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 혼자서 160석이 넘으니까 충분히 이제 하고도 남을 수 있었는데 결국에 밀어붙였죠. 최상병 특검은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네, 수사한다고 그러지 자기들이 않았나요? 만든 그 이제 네. 공수처가 담당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특검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음. 이거는 그거예요. 그냥 특검하는 동안 또 뭐 브리핑하고 그래갖고 대통령과 관련성을 자꾸 이제 있는 것처럼 불을 지펴가지고 그냥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럴 만한 일인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예전에 월성 원전 뭐 감사 그거 있잖아요. 조작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특검을 하려면 그럼 문재인 때 있었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을 한 적이 있었던가? 그렇죠. 뭐 없어.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정말 뭐만 있으면 다 특검하자고 난리를 치니 특검이라는 게 다 돈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사기관들이 다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제 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뽑는 사람도 또 보나마나 민주당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치쇼, 정치질이에요. 그래서 제3의 특검 아니 경찰이 수사권 있으니까 경찰 수사를 보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뭘 하든지 해야지. 국정조사해도 되고. 네.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은요. 이건 또 문제가 묻었나 이게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해줬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자는 뭐 그런 차원의 법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스리법이라고 예전에 있었던 기억나나? 뭐 윤창호법이라든지 네.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으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걸 뭐 법을 거기에 미래를 보고 만드는 법이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은 그게 아니라 뭐 순전 진상조사와 보상, 그러니까 범인 찾기에 관한 거잖아요. 이 범인이 누군지 우리가 다 웬만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국민적인 좀 저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이런 거 이 범인 찾기 놀이 지긋지긋하잖아요. 이게 범인을 정해놓고 이 범인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그냥 물고 늘어지는 법안인데 이런 거를 과연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아쉽고 이게 다 우리가 진짜 뭐 힘이 그때 없어서 참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선거 져갖고 침울하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합의해주지 않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여야 합의했으니까 이제 뭐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과연 희생자를 진짜 민주당이 위해서 희생자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 교수님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보는 특별법이 아니라 과거 또 이제 또 뒤지는 거죠. 이미 사실 뭐 그것도 수사가 진행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누군가를 또 마녀 사냥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이태원 특별법은 그나마 이제 약간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합의를 해주면 그리고 바로 또 직전에 영수회담까지 했으니 민주당 쪽에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다음 국회로 좀 미루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음 이제 22대 국회로 좀 미룰 것 같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일 날 두 가지를 전부 다 단독으로 이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가 된 상황이지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처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남아있는 게 민주당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디올백 그거에 대한 의혹 요 두 가지를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 기세면은 다음 국회 열렸을 때 바로 좀 처리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뭐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거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디올백 같은 경우는요, 그 몰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자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특별법 아니라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한테 죄를 물릴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진짜 선거 내내 이거 얘기하고 주가 조작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 진중권 선생님이 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주범 중에 한 명이 집행유예를 받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한 명만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 전주 99명 중에서 한 명만 99명. 기소가 됐는데 거기도 무죄를 받았다는 거죠 결국에. 전주 99명 99명이야 전주가? 그렇게 많다 92명 전. 어제 전주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 돈을 맡긴 전주고 이 사람은 조작을 알았을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무죄가 나왔다고요. 나왔죠. 네, 기소가 된 한 명이. 그러니까
그럼 법원 판단이 이렇다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이거는 돈 낭비라고. 이 특검에 100억 정도가 쓰여지는데 그렇게 민생 챙기는 사람이 그렇게 돈 쓸 데가 없나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저는. 그러면 이게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얼토당토 않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제 남아 있죠. 지금 이제 그 진 교수님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네. 진 교수님의 주장은 그거예요. 어차피 지금 뭐 앞에까지 얘기한 건 다 똑같습니다. 교수님이랑.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거 털어서 나올 거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털고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진 교수님 얘기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물론 이제 나올 게 없어요. 없는데 뭐하러 100억이나 쓰면서 이 특검을 하냐?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특검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쟤네들이 노리는 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과정에서 계속 매일같이 브리핑하면서 뭔가 이제 관련자 소환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군부를 띄우고 뭐 김남국 같은 애가 특검 검사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럼 이런 정치 쇼를 왜 해야 되냐고. 저는 무조건 이거는 거부권. 저는 있잖아요. 지지율이 더 폭락하더라도 저는 이건 반대해야 된다 생각.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20 지금 4%인데 24%를 하더라도 더 떨어질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네, 뭐 근데 저는 만약에 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교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이거는 털어도 나올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받아가지고 깨끗이 그냥 털고 가는 게 저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일반 국민들은 그냥 또다시 이거를 거부하게 된다면 결국에 대통령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거부권 행사 안에 해가지고 지지율이 제가 봤을 때는 18%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떨어지면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어차피 털어도 나올 게 없으면 그냥 받아가지고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요.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방송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기간 내내 3개월 뭐 두 달, 3달 내내 계속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욕하게 돼요. 난 이거를 하면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얘들이 이거를 총선 전략으로 세웠던 이유가 뭔데? 이게 뭔가 나올 거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 선거판을 이끌 수 있는 호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럼 김정숙, 김혜경이랑 같이 뭐 영부인 세 특검 동시를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완전 저들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의 아무리 저는 그래서 이걸 진짜 만약에 받는다. 글쎄요, 저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 난 그거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안 받으면 탄핵 정국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탄핵을 글쎄 이 특검을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탄핵이 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있지 않으니까. 보세요. 저 국회 어쨌든 190명 정도가 찬성을 하고 108명이 반대하고 그렇죠? 거부권 쓰는 거. 이거 모두 다 헌법상 권리를 자기 수행하는 거고요. 아니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이 뭐 무죄 나왔다고 해서 당 해체 이래 당 해체해라. 이런 거 걸고 안 하겠죠. 아니, 그렇게 걸고 하면 몰라도 이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이건 돈 낭비고 정치력 낭비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민생이랑 이게 뭐 관계가 있고 이게 전혀 관계 없죠. 이거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2010년에 벌어진 일이고 이거 있는데도 검찰총장 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다시 하자 이런 정치 공세에 절대 놀아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전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건 막아야 된다. 아니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탄핵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우리나라 수준이 그러니까 이걸로 탄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지. 우리 국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막아야죠. 막기 위해서 받아야죠. 탄핵을 해도 이걸로 인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갖고 대통령을 물어나라로 할까요? 이게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긴 전혀. 하겠죠. 예. 근데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아까 그 진 교수님 얘기처럼 저는 진 교수님 얘기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특검법이 됐거나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됐거나 이거 털어도 나올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그거를 더 한 100배, 1000배로 이용해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싸리 그냥 받아가지고 사실 이거는 예전에 받았어도 받아가지고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그냥 끊어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이 특검에서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계 없다고 믿을까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국민의힘이 할 얘기가 있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봐 관계 없잖아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뭔가 더 있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그때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역풍을 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서 저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뭐 BBK 같은 경우 뭐 특검 했었잖아요. 특검에서 뭐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가 밝혀졌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요. 어쨌든 특검에서 뭐가 나왔는데 안 믿었잖아. BBK 같은 것도 안 믿었잖아. 그래도 아마 중도층이나 일반 정치의 뭐 이렇게 개딸들이 아니고서야 김건희 여사 특검 그렇게 민주당이 뭐 한 2년 넘도록 계속 떠들어가지고 대통령이 거국적인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 아무리 아내라고 할지라도 나 특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나오면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바로 상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2, 3년 동안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근데 당연히 안 받아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럼 지금 그렇다는 봐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특검 요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특검거리가 아닌 것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받아야 됩니까? 2년 얘기하면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자 집단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이나 문재인 지금 특검을 해야 할 대상은 월성 원전 의혹과 라임 의혹 그리고 진짜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수사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특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하면 돼요. 왜 이걸 안 하죠? 검찰 기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요, 저는 아무리 댓글창에서 뭐라고 해도 제 의견을 고집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성재준 얘기가 짜증나면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거부한다, 바로 탄핵 정국으로 갈 겁니다. 지지율 아마 10%대로 떨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금 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털어도 안 나올 거는 100%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아예 그냥 특검을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털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교수님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아마 지지율이 한 10%대로 떨어질 겁니다. 예, 확실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진짜로 다음 이제 그 국회가 열려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판단을 안 하시나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면은 지지율이 몇 %까지 떨어질지 그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죠? 난 이게 무서워요.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특검까지 이제 통과시킨다.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일어나서 대통령 그만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반란이 아니라 애당초 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지금 108석밖에 안 되기 굳이 때문에. 탄핵을 안 당해도 저는 그만둘 것 같아요, 대통령.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현실적으로 아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제가 그런다는 전략을 게 아니라 세워야지. 그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전 대통령이 아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통령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국적으로 그냥 딱 기자회견 해가지고 아무리 내 가족이라고 해도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민주당에서 국민적인 여론이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나 그냥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딱 받아들이고 그 모습만 보이더라도 지지율이 좀 오를 거고 나중에 실제로 특검을 해봤더니만 까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저는 100% 윤석열 대통령 다시 역풍 불어가지고 민주당한테 충분히 국정운영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안 아닐까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거부권 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다? 글쎄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했었을 때 지지율이 20%대도 유지가 안 될 텐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3년 동안 할 수 있죠? 저는 이거는 필연적으로 너무 우리 입장에선 가슴 아프고 너무 답답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한 상황을 일단 인정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패부를 찌를지를 고민해야지. 답답하니까 어떻게 안 되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패망할 거라고 좀 봐요. 네. 물론 이제 그 교수님의 생각과 저 생각 다르십니다. 나중에 이제 네네. 우리 당이 언젠가 몰라도 먼 미래에 진짜 이렇게 그 다수를 차지한다면은 네네. 특검을 저렇게 진짜- 남발하는 법안을 만발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좀 만들면 저희가 만약에 좋겠고요. 다수였으면은 김정수 특검도 하고 뭐 다 했겠죠.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이제 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게 사실 모두 다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가 다르긴 한데 이게 한 가지 똑같은 거 있어요. 이게 다 총선 져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고 네.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저기 범죄자를 집단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 이 꼴이 나는 거니까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과 저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딱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해 가지고 아,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거 답이 어떻게 없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더 최악의 결과가 나올 건데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수님처럼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 민주당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뭐 이제 승리를 크게 얻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정도 얻었으니까 조금 겸손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내질러. 그러니까요. 참 이런 애들은 양아치라고 봅니다. 양아치. 이미 어떻게 보면 대중의 특성을 잘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르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좀 무리한 거를 해야 오히려 자기들의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특검법 이제 뭐 통과될 때 이제 뭐 김준혁이나 뭐 양무석 같은 애들도 투표를 할 겁니다. 그렇죠. 뭐 김준혁이는 벌써부터 지금은 이번 국회는 아니구나. 이번 국회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다음 국회에서 뭐 김남국이나 황운하 같은 애들은 투표할 거고요. 황운하 무조건 찬성할 건데 참 깝깝합니다. 진짜. 28일 날 지금 이제 또 남았죠. 마지막 국회가 이번. 그래요. 이번 마지막 국회가 28일 그렇죠. 6월 1일부터 이제 새로 28일 날이 마지막이고 그다음 국회가 열리는 순간 6월 초에 바로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이제 발의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양문석 투표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이번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근데 근데-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3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탄핵 전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최서원 씨 논란이 터졌던 딱 첫 주가 지지율이 29%였거든요. 29%만 돼도 사실상 이제 고정적인 지지층 35% 40%에서 10%가 빠진 상태인데 만약에 지지율이 10%대가 된다, 18% 이렇게 나온다. 야,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저희 생각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의 또 생각이 있겠죠.